우리가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믿게 되는 거,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심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옳다고 굳게 믿을수록 누가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하면 막 화가 나고 불안해지는 거요. 이게 참 이상한 역설이에요. 확신은 분명 답을 주는 건데 왜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요, 아주 뜻밖의 인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20세기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로 꼽히는 책을 쓴 평범한 노동자였죠. 그래서 그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사람의 삶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학문턱커녕 평생을 부두 노동자로 살았던 사람, 바로 에릭 호퍼의 놀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파란만장하죠? 어릴 때 사고로 눈이 멀었다가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고 대공황 때는 또돌이 노동자로 살았어요. 이 고된 삶이, 이 실명과 가난이 호퍼에게는 세상을 보는 아주 특별한 렌즈가 되어준 겁니다. 제도권 교육 없이 오직 길 위에서의 경험이랑 독서만으로 사람들이 왜 고통을 잊으려고 맹목적인 믿음에 빠지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자, 여기서 후퍼가 내놓은 핵심 통찰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대중운동은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탈출의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뭔 거를 간절히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이 초라하고 불만족스러운 나라는 존재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 맹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관점이죠. 그러면 이 탈출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호퍼는 그 중심에 있는 감정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불안한 사람에게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유는요, 내가 모든 걸 선택해야 해요. 근데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진다는 건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반면에 확신은 어때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실패해도 내 탓이 아니죠. 호퍼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삶이 너무 벅찰 때 이 자유와 책임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에릭 호퍼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선택의 고통, 책임의 무게, 그리고 실패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내던지는 건 더 나은 삶을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안도감,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중운동은 사람들의 이 탈출하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할까요? 호퍼는 여기에 아주 명확한 5단계짜리 공식, 일종의 플레이북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5단계 전략 정말 소름 돋게 정교합니다. 보세요. 먼저 지금 당신의 삶은 끔찍하다고 현재를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를 따르면 완벽한 세상이 온다고 환상적인 미래를 약속하죠. 그 다음엔 너 개인은 중요하지 않다. 집단을 위해 희생해라. 라면서 개인의 자아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너의 모든 문제는 바로 저놈들 때문이다 라고 아주 명확한 적을 만들어주죠. 마지막으로 의심은 배신이다. 그냥 따라와 라며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생각할 틈을 아예 안 주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나치즘이든 공산주의든 수많은 극단적인 운동들이 바로 이 비슷한 패턴으로 개인의 불안을 집단적인 광기로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이 적 만들기가 핵심이에요. 왜냐? 적이 있으면 모든 게 설명하거든요. 내가 실패한 건 내 탓이 아니라 저들 때문이 되고 내가 느끼는 이 불안감도 정당화되죠. 내 고통에 의미가 생기고 자기 비난이 외부를 향한 분노로 바뀌는 겁니다. 훨씬 마음 편하잖아요. 호퍼는 이걸 실제로 1930년대 독일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당시 나치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무슨 악마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불안한 사람들이었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파산한 상인, 희망 없는 청년들. 히틀러는 이 사람들의 그 거대한 절망감을 설명해 줄 아주 간단한 답, 바로 유대인이라는 적을 제시했고 사람들은 그 명쾌한 설명에 미친 듯이 열광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맹신으로 가는 함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퍼가 제시하는 대안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적 없이도 내 안의 불안을 다룰 수 있을까요?
호퍼의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불안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불안의 방향을 틀어주라는 거죠. 누군가가 던져주는 쉬운 확신으로 그 불안을 급하게 덮어버리지 말고 그 에너지를 창조적인 무언가로 바꿔낼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창조적인 사람은 대중운동에 가담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는다. 예술가든 작가든 과학자든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굳이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맹신에 빠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나만의 의미, 나만의 정체성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 그리고 에릭 호퍼, 바로 그 자신이 이 말의 가장 완벽한 증거였어요. 가난한 부두 노동자였지만 그는 어떤 정치 운동이나 종교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썼죠. 글을 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이데올로기도 그를 흔들 수 없었던 겁니다. 스스로가 단단한 사람이었으니까 굳이 다른 무언가가 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70년도 더 된 이 부두 노동자 철학자의 통찰이 알고리즘과 소셜미디어에 둘러싸여 사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호퍼의 경고는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소셜미디어는 내가 믿는 것만 보여주는 거대한 메아리방이 됐죠. 알고리즘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추천해줍니다. 나와 다른 의견은 그냥 차단하면 그만이고요. 진짜 대화는 사라지고 확신만 남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확신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연약하고 불안해집니다. 호퍼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맹신에 빠지기 가장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는 순간 조종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호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로운 인간이란 불확실한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진정한 힘, 진정한 자유는 모든 정답을 아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없는 상태, 그 불확실함을 회피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 그 용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저 사람이 필요할까? 그 미움의 진짜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 안의 불안과 실패를 대신 설명해줄 누군가가 그냥 필요한 건 아닐까요?